제목 그대로입니다. 트럼프의 남자도 한국 방문을 취소했다. 이게요. 이 계엄 사태가 윤 대통령 본인의 위신에도 정말 치명타지만 지금 나라 전체, 정확히는 우리의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해외 반응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韓国訪問についてはまだ何ら具体的に決まっているものではございません。現地の状況を重大な、そして特段な関心を持って注視をしておるということ。How does it really apply to your daily life? Will it be affecting my daily life? Like will I be controlled on each corner of each street, like close to my house? 일단 저도 조금 전에 보도를 접했는데 최진봉 교수님. 네. 트럼프 당선의 최측근 UFC 회장이 원래 한국에 오려고 했었던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데이나 화이트 UFC 회장이 14일 날 한국에서 경기가 열려요. 경기가 열리는데 이 경기가 ZFN이라고 하는 대회인데 이 대회는 한국인이 만든 정찬성 씨가 만든 대회고요. 예. 이 대회 기념하기 위해서 14일 날 일산 킨텍스를 방문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비상계엄 여파로 한국 방문을 취소했다고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화이트 회장은 당시에 사실 UFC에서 활동할 당시에도요. 한국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실제로 이분이 경기를 뛰면서 코리안 좀비라고 하는 티셔츠를 입고 경기를 했었기도 했었고요. 한국에 대한 애정을 깊이 보이기도 했었는데 이 트럼프와의 관계는 2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화이트 이 회장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선거 기간 동안도요. 케이지에 들어가서 함께 유세도 하고 이랬었어요. 그만큼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분이 이제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 우리 정치계나 아니면 우리 정부도 일정 부분 연관관계를 좀 갖고 좋은 관계를 맺어놓으면 트럼프 정부와의 연결고리가 하나 생기는 거잖아요. 예. 이번에 계엄령 선포 여파로 인해서 결국 취소하게 돼서 상당히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예. 방한 취소가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에 결코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렇게 비상계엄 선포가 여러 방면에서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하나의 사례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제 일상에 대한 것도 많이 걱정을 했고, 근데 지금은 이제 정상적으로 거의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만, 이제 외국의 시선 같은 것들, 특히 이제 주한미군도 뭔가 입장을 냈는데 장윤 변호사님. 네. 어제 오늘 사실 이제 거의 강대국 반열의 이제 직전까지, 강대국은 아니고 선진국 반열의 직전까지 왔다는 이제 대한민국에 대한 특히 K문화 이런 거에 대한 평가는 호평일색인데 주한미군이 계엄 사태 이후에 여행 경보령 혹은 주한미군에 대한 여러 통제 얘기도 좀 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주한미군에서는요. 한국 전역을 여행할 장소, 방법, 시기, 동반자에 대해 개별적으로 주의를 하라고 자국민들에게 경고를 내린 상황이고요. 또 시위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임을 고지하면서 가급적 여행으로 한국을 선택하지 말 것을 사실상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에 파견된 기회를 활용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행 자체를 막을 수는 없더라도 가급적 안전하고 올바른 판단을 하라면서 사실상 금지령에 비슷한 이런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데 미국만 이런 입장 나타내고 있는 거 아닙니다. 예.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들이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국 여행에 대해서는 가급적 자제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관련한 이런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 자영업자분들 지금 코로나보다 자영업자 폐업률이 더 상회하고 좋지 않은 이런 경제 지표 속에 계엄 발포로 인해서 이런 후유증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어제 저희가 이 시간쯤에 미 대사관도 기본적인 영사 업무에 대한 우려도 비자 얘기도 좀 했었다면 주한미군이 여행에 대한 이제 가이드라인과 어떤 그 지시까지 했다. 이 부분도 있는데 글쎄 아마 미국의 심기가 불편한 것도 웬만하면 모든 거를 많이 미국과 상의하고 용산 대통령실과 백악관은 항상 한 라인 있을 정도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계엄 사태에 대해서 사전 언질이 없었다 이런 것도 많이 불쾌감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근데 정혁진 변호사님 오늘 네네.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심각하게 오판했다. 아주 이례적으로 이런 비판 목소리를 냈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조금 기분이 나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왜냐하면 저 역시도 지금과 같은 대한민국의 상황이 계엄이 필요할 정도의 국가 비상사태는 아니다라고 저도 생각을 갖다 하거든요. 하지만 어떤 생각이 드냐면 헌법 77조를 꼼꼼하게 읽어보면 예. 어떤 상태가 계엄이 필요한 국가 비상상태인가
여기에 대한 1차적 판단권은 누구한테 주어져 있는가? 헌법 77조 1항에 따를 때 그건 대통령한테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오판을 했든 제대로 판단을 했든 어쨌든 대통령이 계엄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1차적인 판단권은 대통령한테 있는 거고요. 그런데 헌법 77조 5항을 보면 예. 2차적인 판단권은 국회한테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는 아무리 대통령이 지금 계엄이 필요한 국가 비상 상태라고 생각해서 그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하더라도 국회가 생각하기에는 국회의원 제적 과반수가 아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면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거고요. 그 계엄 해제 요구권이라고 하는 게 따지고 보면 대통령의 1차적 계엄 판단권을 뒤집는 그런 권한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자마자 불과 대여섯 시간 만에 국회에 의해 가지고 그 헌법 그 계엄이 풀릴 수 있는 그러한 그 권한이 작동이 돼 가지고 다시 우리나라가 정상 상태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게 대한민국 헌법이 작동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보여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우리나라 사람들 포함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놀랐겠지만 그 후유증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서 오판했다는 미 고위 관리 얘기도 있었다면,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좀 일단 상황은 다행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주한 미 대사관이 비자 발급 영사 업무를 재개했습니다. 조금 전인가요? 아마 만 하루 만에 정상화 시켰는데 이건 좀 다행입니다. 다른 나라가 이 계엄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과 우려, 이런 것까지 저희가 외신을 통해서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